안녕하세요. 서문원 강사입니다. 자, 병원 코디네이터 실무 오늘은 고객 관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게 많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지난번 설명드렸고, 자, 여러분 좀 기억하시게 제가 고객 그리고 환자 이런 용어 많이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병원인데 왜 환자라고 하지 않고 고객이라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신데 전에 초창기에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환자만 내 병원을 내원하시는 게 아니라 고객분들, 그쵸? 아픈 사람이 환자잖아요. 아픈 사람이라는 의미 환자라는 용어 대신에 아프지 않은 분들도 병원을 내원하시기 때문에 고객이라는 용어로 요즘엔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자라는 말을 좀 더 익숙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조금 더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환자라는 용어보다는 고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고 고객이라는 느낌으로 환자분들과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환자라는 말보다 좀 더 큰 의미로 고객이라고 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 관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객의 중요성입니다. 고객이요, 여러분 고객 하면 무슨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의 고객은 누구일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아마도 우리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네. 우리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는 분들, 네. 우리 병원에 와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이라고 아마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요. 자, 고객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고객분들 당연히 고객이죠. 하지만,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직장 동료를 비롯한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 모두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자,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자,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당연히 우리 고객이죠. 그런데요,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 말고 다른 사람들도 고객이라고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요 퇴근하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갔는데 퇴근길에 우리 동네 우리 라인에 같은 라인에 사는 주민을 만났어요. 자, 우리가 주거의 개념으로 보자면 그분은 누구예요? 네, 우리 동네 이웃이죠. 네, 그런데요 그분이 우리 병원에 내원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 예전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 병원 건물에서 저희 병원을 관리해 주시는, 청소해 주시는 이모님이 계셨어요. 네, 그런데 그 이모님이, 저희 병원에 따님을 데리고 내원을 하셨어요. 자, 이전에 그 환자분이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기 전에는, 우리 병원에, 건물을 관리해 주시는, 청소해 주시는 이모님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우리 병원에서 진료를 보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고객님이 됐어요. 그쵸? 자, 그건 뭐예요? 잠재적인 고객님이었죠. 네. 사실 우리가 병원에 내원하는 고객님은 당연히 우리 고객이지만 병원에 내원하지 않는 분은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런데 고객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병원에 내원하지 않은 잠재적인 예비 고객들, 이런 분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중요한 건 뭐냐? 자, 고객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바로 고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병원에 같이 근무하는 직장 동료도 고객이에요, 여러분. 와, 생소한가요? 개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와, 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그쵸? 자, 내부 고객이라고 해요. 우리 병원에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도요, 내부 고객입니다. 그리고 외부 고객은요, 우리 병원에 근무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 밖에서 유입돼서 오는 고객님들, 외부 고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진료를 보지 않았지만 진료를 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고객이기 때문에요. 어때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고객이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왜? 여러분들이 고객의 개념을 어디까지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동 반경과 범위와 태도와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예전에 우리가 서비스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의료 서비스는 고객님이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뿐만 아니라 병원에 내원하기 이전부터, 그쵸? 광고로 병원을 만날 때 또는 전화할 때 또는 주차시설을 이용할 때 이럴 때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병원에 어떤 정보를 보거나 병원에 광고를 보거나 병원과 어떤 식으로든 접촉하는 단계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는 단계입니다. 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로 고객도 우리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사람만이 고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고객으로서 항상 대기 중인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잠재적인 예비 고객으로서 만나면서 그분들과의 관계나 그분들과의 그분들과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의 의미를 조금 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좀 더 큰 범위로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고객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다니는 병원에 고객님이 오지 않아요. 환자분이 없어요. 그럼 어떡해요? 문을 닫겠죠. 처음에는 뭐 버틸 수 있겠지만 나중에 계속 지속적으로 병원에 환자가 없다. 고객들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어때요? 병원이 문을 닫겠죠. 당연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직장을 잃겠죠. 자, 그래서 고객들은요. 고객이 없으면 우리는 어때요? 병원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이라는 존재는 우리 병원의 생산력을 키워주는 인적 자원이 되고 또는 우리 병원의 고객이 내원함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품질이 올라지면서 가치가 창출되는 고객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게 뭐지? 경쟁자? 잠재적인 경쟁자이기도 하다고 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고객들이 사실은요, 여러분. 자, 고객의 어떤 원하는 서비스 수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서비스 수준에 우리가 미치느냐, 미치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객을 경쟁자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또는 고객이 예를 들어 의료 쪽에 같이 접목이 돼서 다른 우리 병원의 경쟁적인 역할이 될 수도 있죠. 이게 고객이라는 역할은 굉장히 다양하고 넓은 범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고객 관리를 해야 되느냐? 고객 관리를 왜 필요하냐? 자, 한번 볼게요. 고객 관리는요, 고객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고객이 있는데 우리 병원의 환자분들이 관리를 하지 않아도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환자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힘들 지경이에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고객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 병원을 가면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대기 시간도 너무 길고 너무 힘들고 불편해. 그러다가 막 넘치는 환자들 속에서 하나, 둘, 셋, 이탈하는 환자분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요? 병원들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내가 갈 수 있는 병원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 환자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병원은 고객 관리하지 않아도 돼. 이게 아니라 우리 병원이 고객님들이 많으니 어때? 이런 게 좀 불편하겠구나. 또는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 더 좋겠구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뭐예요? 이탈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 이탈을 방지한다라는 거는 우리 병원에 다녔던 고객님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병원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성 고객이 늘어난다. 다 연결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자, 고객의 이탈이 방지되고 충성 고객이 증가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병원에 다녔는데 그 병원에 가면요. 침 한 번만 맞아도 허리가 막 너무 아팠는데 침 한 번만 맞아도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제가 어떤 병원을 다니는데 그 병원에서 피부 관리 한번 받았는데 한 번만 비타민 관리 한 번 받았는데 피부가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변에다가 얘기하죠.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나 요즘에 허리가 너무 아파. 그러면 그 친구한테 어머 그래? 나 있잖아. 되게 오랫동안 다녔던 한의원 있는데 거기서 침 한 번 맞으면 금방 괜찮아져. 너 거기 가봐.
이거 되는 거죠, 이거. 구전 고객, 여러분. 그쵸? 우리 병원에 만족하는 환자들은요, 자, 고객이 이탈하지 않고요. 자, 충성 고객이 되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구전 고객이 돼요. 자연스럽게 이 병원을 좋아하고 이 병원의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구전 고객으로 가죠. 그래서 굳이 내가 저희 병원 좀 홍보해 주세요. 저희 병원 환자 좀 소개시켜 주세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구전 고객이 증가하면서 어때요? 환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뭐요? 매출이 증가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들이 고객이 많아지고 고객이 입소문을 많이 내면서 매출이 증가하고 매출 증가하면 여러분 뭐가 이익이 있어요? 급여 오르죠. 네. 코디네이터 선생님들 보면 인센티브 받는 분들 많잖아요. 그쵸? 아닌가요? 많으실걸요? 네. 매출에 따라서 인센티브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네,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 관리를 잘 하셔서 결론적으로는 병원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네, 급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난 충성 고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나는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좀 고민을 좀 하실 수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자,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겁니다. 이상하다? 왜 고객 관리를 하는데 왜 직원의 가치를 창출해야 되지? 아마도 이런 궁금증이 지금 혹시 떠오르셨나요? 네. 자, 직원의 성장이 곧 고객을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직원이 성장을 하면요. 네, 직원의 역량이 커지면서 그 커진 역량이 어떻게 돼요? 네, 고객 관리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원들이 병원에 들어온 지 예를 들어 뭐 얼마 안 된 직원이 있고 들어온 지 좀 연차가 된 직원이 있어요. 그랬을 때 처음 온 직원하고 연차가 된 직원이 고객 응대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죠. 물론 이 직원들이 뭐 꼭 늦게 온 직원이, 신입 직원이 고객 응대를 못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요. 네, 직원분들이 고객을 응대할 때 고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이 병원의 특성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그쵸? 내가 이 병원에 좀 근무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조금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치 창출을 통해서 고객님에게 좀 더 고급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님에게 한 번 더 좀 친근감 있게 말도 더 붙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고객님들에게 어떤 혜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네, 직원들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에게 조금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병원에 근무를 하면서 네, 저 교육 좀 시켜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고 또는 또 이제 병원에 근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다른 선생님들께 교육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전문성이 높아지면서 여러분들이 고객 관리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역량이 발휘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좋은 병원이다라는 조건의 하나가 뭐냐면요. 네, 뭐예요?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병원, 되게 좋은 병원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현재 다니는 병원에 이 병원에 근무를 해야겠다. 나 이 병원에 좀 지원을 해야겠다. 라고 결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가요.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네. 이게 이제 네트워크 병원이다 보니까, 네, 본사가 있고, 이제 각 전국에 지점이 있는 체계다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전국 지점의 사례도 같이 접할 수가 있고, 제가 교육적인 혜택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근무를 해보니까 사실 내가 잘 선택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객 관리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직원들이 성장하고 좋으면 사실 잘 그만두지 않죠. 자, 여러분 직원들이요 자주 바뀌면 고객 관리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돼요. 네, 뭐 환자분들이 계속 오래 다녔던 분들은 많은데 네, 병원에 있는 직원들이 계속 바뀌면 환자분들과 커뮤니케이션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고객과의 경쟁. 고객과의 경쟁. 네, 아까 말씀드렸죠? 네. 우리가 고객의 요구 수준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네, 요게 어떤 게 더 우위에 있느냐, 네, 이런 경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객의 욕구를 미리 파악을 한다, 그쵸? 자, 고객님이 원하는 게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그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서 사실 고객들이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너무 좋은 거죠, 그쵸? 예를 들어서 이 고객님은 다음에 내원하실 때 아마 이게 필요하실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고객님 내원하셨을 때 고객님 지난번에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요거 저희가 준비해드렸는데 혹시 뭐 이번에 챙겨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말씀해 주신다면 깜짝 놀라죠. 내가 이참에 지금 이게 필요한 게 어떻게 알았지? 네, 미리 알고 계시면 만족도는 당연히 높아집니다. 그쵸? 그리고 고객님이 얘기하시기 전에 또는 고객들이 꼭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은근히 좀 불편함을 느끼셨던 혹은 뭔가 말하고 싶었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객이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기시는 거죠. 고객님과 경쟁을 해서 이겨서 미리 파악을 해서 제공이 된다면 좀 더 수준 높은 퀄리티 있는 서비스가 되겠죠. 자, 여러분 고객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무서운 법칙이 있어요. 무서운 법칙. 바로 10-10-10 법칙이라고 합니다. 10-10-10 법칙. 네, 10-10-10 법칙. 예전에 우리가 수업하면서 10이 들어간 법칙이 있었죠. 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혹시? 10, 그때는 10-10 법칙이었어요. 그쵸? 네, 지금 10-10-10 법칙. 네. 10-10 법칙. 그때 뭐였냐면 예약 관리할 때 우리가 예약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뭐죠? 고객님이 병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10초 그렇죠? 도착을 하셔야 되고 그게 10이었고 두 번째 10은 고객님이 병원에 도착을 하시면 10분 이내로 진료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10-10 법칙이 있었죠. 네. 그런데 고객 관리에 있어서 고객 관계 관리에 있어서 10-10-10 법칙은요. 굉장히 무서워요. 이걸 보세요, 여러분. 자, 한 사람의 고객을 유치하는 데는 10만 원의 비용이 들고 한 사람의 고객을 잃어버리는 데는 10초면 되고 한 번 잃어버린 고객이 우리 병을 다시 찾는 데는 얼마나? 무려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되게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 자, 한 사람의 고객을 유치하는 데는 10만 원이면 된대요. 10만 원에 내가 뭐 어떤 비용을 투자하면 한 분의 고객이 우리 병원을 방문을 한대요. 그런데 자, 10초라는 짧은 시간에요. 이 사람이 우리 병원을 떠난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응대하는 뭐 말 한마디나 어떤 실수나 어떤 시스템적인 오류가 고객으로 하여금 이 병원 아니네. 나랑 안 맞네. 나 이 병원 안 와야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자, 어떤 한 고객님이 우리 병을 떠났어요. 네, 이탈 고객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다시 우리 병원을 오기까지 10년. 네, 무섭죠. 말하자면 한 사람이 어떤 병원을 경험을 하시고 나서 그 병원이 별로인 것 같아요. 안 갔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고정관념을 깨고 또는 뭐 다른 광고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병원 다녀보니까 괜찮겠네. 괜찮던데.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어쨌든 다시 병원에 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금액이나 이 시간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죠. 하지만 이 법칙이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뭐냐면요. 한 사람이 이제 오게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을 잃어버려서 다시 찾는 데에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 그쵸?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 찾아온 고객을 순식간에 잃어버리지 않게 그쵸? 그래서 이러한 오랜 시간이 걸려서 병원을 찾지 않게 잘 어떻게 해요? 붙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고객 관리를 가장 많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해피콜 있고요. 네, 리콜 많이 하시죠. 자, 해피콜과 리콜 여러분 그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아시겠죠, 설마? 네, 해피콜은 뭐죠? 네, 고객님들이 이제 저희 병원을 다녀가시고 나서 괜찮으셨는지 확인 전화 또는 뭐 문자 메시지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오전에 진료 보신 땡땡 병원입니다. 저희 병원 진료 보시는데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나요? 하면서 뭐 이렇게 감사 인사, 방문 감사 메시지 보낼 수 있죠. 자, 리콜은 뭐냐면 조금 구별해서 보통 사용하는, 사실은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기도 해요. 뭐 그냥 해피콜이라는 용어로 동일하게 사용하기도 하는데, 리콜은요, 우리 병원 진료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분이 뭐 이제 조금 더 먼 후일에 다른 진료나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내원을 유도해주는 것을 리콜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뭐 고객님께 예를 들어 제가 뭐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를 했거든요. 근데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또 자리를 잡고 나면 사실 딱히 병원에 갈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기적으로 리콜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네. 고객님은 뭐 몇 월 며칠에 조금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와요. 그러면 사실 뭐 어떤 진료나 치료를 위해서 꼭 가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네. 한 번 더 이제 뭐 점검 차원으로 병원을 가서 사실 그냥 점검만 받고 올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이유로 이제 병원을 가다 보면 병원에 갔는데 뭐 치아 미백 이벤트를 하네?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객님들에게 조금 더 병원에 방문을 유도해서 네, 조금 더 다른 뭐 비용을 창출할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이제 리콜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 할 수 있죠. 이벤트 이제 뭐 우리가 병원 마케팅 같은 거 할 때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병원 환자분들에게 고객에게 맞는 우리 병원만의 어떤 이벤트를 기획할 수 있어요. 뭐 계절적인 이벤트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뭐 비용적인 거 행사 이벤트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고객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뭐 SNS에 뭐 요런 거를 하면 무슨 혜택을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뭐 저희가 올린 우리 병원에서 올린 어떤 게시물에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 같은 거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뭐 통계자료 이용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은 이제 고객 관리를 하다 보면요. 이런 통계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자, 통계자료를 통해서 제가 가장 많이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거, 네,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니, 내가 무슨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닌데, 왜 보고서를 작성하지? 누구를 위해서 보고서 작성하지? 네, 자, 여러분을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자, 여러분이 고객 관리를 해보니 통계가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에서 여름에 뭐 요런 이벤트를 해보니까 내 고객이 작년 여름보다 올해 뭐 몇 %가 증가했어요. 매출이 몇 %가 증가했고 혹은 신환의 인원수가 몇 %가 증가했어. 이런 이제 통계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병원은 이런 이벤트가 잘 먹히는구나. 우리 병원은 이런 이벤트보다는 좀 다른 이벤트가 좋겠구나. 이런 식의 나름대로의 통계 자료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화된 통계 자료를 통해서 요걸 토대로 해서 다른 아이디어까지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토대로 뭐 해서 네, 보고서를 작성해서요. 원장님께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 원장님 저희가 네, 요런 방법을 이용해서 요런 이벤트를 했는데 1번 이벤트, 2번 이벤트 비교를 해보니 네, 요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은 요런 이벤트를 다음에 또 진행을 하면 매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보고서를 내요. 자, 여러분, 자, 원장님들이 이런 보고서를 받으면 무슨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와우, 역시 내가 직원하는 잘 뽑았네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자, 제가요 여러분 이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네, 연봉을 올렸습니다. 네, 여러분이요 병원에 관심을 가지고 이건 사실 오다 받지 않았어요. 원장님 오다 내리지 않았어. 하지만 요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병원의 매출을 상승시키고 그게 수치화가 되면은요 여러분이 증거가 되죠. 내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기획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매출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게 데이터화가 다 되잖아요. 문서로 다 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장님 제가 요러저러 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니 저 연봉을 조금 올려주십시오라고 당당히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거 저 실제로 제가 겪은 일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고객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실제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고객님들에게 응대하잖아요. 네. 뭐 오시면은 뭐 안내도 하고 접수도 하고 수납도 하고 네, 뭐 안녕히 가세요 배웅하고 네. 이런 거는 사실 기본적인 거잖아요. 너무 기본적인 거.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고객 관리를 깊이 있게 가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역량을 좀 더 발휘해서 고민을 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고객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찾는 고객이 많아지고 나로 인해서 유지되는 고객이 많아지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네, 나중에는 본인의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또 연봉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스로가 네, 업무적인 역량을 높이고 여러분들의 몸값을 올리고 네, 여러분들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네, 고객 관리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고객 관리에 대해서 한번 배웠는데요. 네, 여러분의 고객 관리는 어떤지 또는 여러분이 앞으로 네, 근무하게 될 병원의 고객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한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수업만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씩 더 자꾸 접목을 해보셔야 내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객 관리에 신경을 쓰셔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네, 멋진 코디네이터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